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등기는 당일, 전입신고는 다음날, 시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이제 사건 사고죠.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네이버 법률 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에서 그 기자분이 쓰신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글을 쭉 하나씩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세종시 새뜸마을 10단지 세름동의 단지 내 상가 아리랑 부동산입니다. 여기 전화번호이고요. 세종시는 국번이 043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고요.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이 신청이 가능하다 하니까 요 주택 도시보증공사죠. 허그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세 입주 및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니까 입주하시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글을 보도록 할게요. 원룸에 살던 A씨, 이제 예제입니다. A씨가 몇 달 전에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대요. 전세로 이제 들어온 거죠. 전세 대란 속에 겨우 매물을 구했대요. 전세를. 뭐 당연히 높았겠죠. 그러면. 그래서 더 소중했는데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답니다. 자, 여기서 전입신고를 했다. 그리고 점유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점유까지 해야 됩니다.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고 요 확정일자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다른 권리보다 우선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는 거거든요.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다 했어요. 아, 이제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A씨가 우연하게 등기부등본을 떼봤대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서 떼봤겠죠. 그랬더니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일자가 A씨가 이사한 후 전입신고를 했던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 그날 전입신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날 근저당 설정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 글을 보고 파악을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입신고와 근저당권의 효력 발생의 시차를 이용해서 요즘 전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사회초년생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고요. 오늘 내용들은 전세라든지 이런 거 들어갈 때는 꼭 보고 전세를 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세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주민등록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오전 0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음날 오전 0시라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약속한 임차 기간 동안에 뭐 집주인이 바뀌든 경매로 매각이 되든 간에 새로운 집주인한테 내가 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받아서 나갈 때까지죠. 나갈 때까지는 내가 새로운 사람들한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력이. 그게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있다고 하네요. 그럼 우선변제권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취득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발생해야만 우선변제권도 있는 거예요.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변제권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무조건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임차주택이 경공매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든지 할 때 일반 매매해서 넘어간 다음에 뭐 경매가 들어왔다든지 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순위 권리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면 대항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은행에서 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채권자가 권리를 설정하는 게 저당권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채권 최고액 보통 120%, 뭐 130%, 1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권 최고액 변동이 되는 거죠. 채권액이 불특정 채권 일정의 한도로 담보로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은행권은 보통 근저당권, 개인은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근저당권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바로 이제 그날 접수하면 그날로부터 접수가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입신고하고는 다르죠. 대항력하고는. 대법원에서의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에서는요, 등기, 일반 저당 등기 이런 일반 권리하고 이 전입신고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면 전입신고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로 판단하는 거고요. 접수 시점이 명확한 등기, 이 권리들은 전입신고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지금 문제화돼서 이거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잃은 세입자의 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집주인이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에 세입자가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요 집주인이 같은 날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버린다면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저당은 그날이고 세입자는 이길 영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그러니까 다음날 이길 영시부터인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 설정 등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 당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 두 개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된다. 요것 때문에 임차인들이 손해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 그래서 이 사항에 관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좀 상정이 되어 있다. 이거를 좀 바꿔보자는 게 있어요. 근데 현재는 계류 중입니다. 꺼질 것 같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모두 있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은 아니에요. 선순위 임차인은 경매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남은 임대차 기간을 채울 수 있으면 물론 계약갱신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요구까지 다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동의한 거나 똑같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은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배당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수하게끔 하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그분의 임대차 기간 그리고 계약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반환받아야 될 보증금 액수보다 매각대금이 적다면 낙찰자, 그러니까 매수인은 선순위 임차인에게 남은 보증금을 지급해 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근저당권보다 뒤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인 거예요. 후순위. 그 낙찰자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경매에서는 그렇고요. 일반 매매에서는 다른 권리보다 뒤에 있다 하더라도 매매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매하고 일반 매매하고의 약간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없이 대출한 집주인이 사기일까라는 건데 집주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전입하는 날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게 사기냐 이겁니다. 사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근저당 설정 예정임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더라도 목적물인 집에 사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법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깨려면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의 명시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안전하다는 건데 그건 좀 이따 내 얘기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자, 형법상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해야 성립한답니다. 그러니까 기망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대출 계획을 말하지 않고 이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의 고의가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망 행위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뭐 얘기 안 한 걸 내가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해서 그걸 속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되짚어야 돼요.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완료한 직후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같은 날 등기된 저당권 등 다른 물권 변동과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제 이거를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뭐 국민의힘 홍석주 의원이라고 하네요. 이분이 지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계류 중이고 뭐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꾸자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될 것이다. 앞으로 어느 정도는 봅니다.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요. 이거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사항에다가요. 계약서 특약사항입니다.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2일까지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한 물건이든 뭐 다른 권리, 선순위 권리를 설정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라는 조항을 넣는 것이 최선이고요. 이것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키지 않을 시에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손해배상 금액도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것이 또 좋아요. 이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금 보장보험이죠.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법률 N미디어의 정영애 에디터가 쓴 글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저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좋고요. 내가 선순위 임차인인데 물건 가격도 중요하다고 했죠. 물건 가격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권리가 들어오는 것도 확인해 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를 했어요.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뭐 한 2, 3일 있다 아니면 뭐 그 다음날 꼭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부동산에서 이걸 해주진 않아요. 잠금일 날만 이걸 확인하잖아요. 잠금일 날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까지 등기가 접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시 반
뭐 5시까지도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접수되기 전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럼 오후에 등기가 들어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꼭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뭐가 등기되고 있다라는 게 뜹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뜬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계약 무조건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게 좋아요.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다. 전세 보증보험은요, 건물 가격의 70% 이상이 넘어갈 때는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하이다 라고 하면 다른 선순위 권리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만 하시면 돼. 꼭 보증보험까지는 가입을 안 하셔도 된다. 단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돼요. 확정일자. 나중을 위해서라도 우선 변제적인 효력을 갖는 확정일자는 꼭 받으시고, 요즘 전월세 신고하시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한 번에 되죠. 그러니까 꼭 전월세 신고를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시면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동시에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사항들은 조만간 이제 바뀔 것이다 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기는 당일, 전입신고는 다음날, 시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선순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날 꼭 등기부등본을 한번 띄워보시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에서는 당일날 띄워보기 때문에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세종 아리랑 부동산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044 세종은, 그리고 전화번호 999-0088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많이 하락을 해서 바닥권에 좀 돌고 있다. 아파트를 매수를 원하시는 분, 또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종시 아리랑 부동산으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